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7월 14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힘겹게 갑니다. 시장은 뭐 하나 힘쓰는 날도 없고 불확실성 투성이고 기대했던 CPI도 기대 이상 안 좋게 나오고 생각했던 거 이상 안 좋게 나오고 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고 또 내리고 혹시나 했던 연기금은 배신을 또 때리고 있고 재미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지저분하고 한편으로는 야속하기 그지없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 좀 시장 오늘 당일 수급하고 점검을 해보고요. 다음 달까지 지수 범위를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추가 하락을 봐야 될까? 봐야 될까? 대변수하고 외인들을 수급하고 좀 체크해보고 예상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 좀 볼게요. 자, 미국 CPI가 일단은 뭐 9.1, 9.1 YOY 9.1 예상이 8.8이었는데 보다도 0.3 높게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좀 확대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뭐 코스닥이야 조금 올라서 마감됐다라고 하지만 코스피는 오늘 옵션 만기라다 보니까 개파락을 시키면서 고스란히 만기 맞춰서 지수 게임에만 전념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만기 치르는 데 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인들은 정상방이었는데 기관들이 하방이었어요. 307.5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기관들한테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은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수익 안 챙기고 좀 먹여주거나 손실 안 나게 해주거나 그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생각해 보면은 추정을 해보면 그런 거지. 어젯밤에 지하 자매님들하고 술 마시면서 기관들이 외인들한테 사정했겠지. 아, 우리 좀 봐줘. 죽겠다, 야. 안 그래도 시장 그런데.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 지금 다 퇴출되고 나가 자빠지고 있고. 펀드도 지금 뭐 장난 아니고 손실인데. 여기서 망하면 우리 죽어. 한강 같이 갈래? 아니면 우리 좀 살려줄래?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지. 자, 아무튼 그래서 개파락을 해서 지수를 외인들이 선물로 견인을 했습니다. 고스란히 선물 따라서 흘렀는데 1시 넘어서 빼버렸죠. 1시 넘어서 뺐습니다. 저로 외인들 선물 가지고 흔들링한 거지. 이 정도 가지고 지수 이렇게 올렸으면은 맘만 먹으면 더 올릴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 맘만 먹어도 더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이제 연기금도 오늘 1,000억 이상 매수를 해주었는데 결국엔 종가에 다 던졌죠. 왜 쓰레기 새끼들. 요걸 좀 표현이 좀 거칠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연기금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더니만 오늘 혹시나 해서 1,000억 이상 매수해 준다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막판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반납한 거. 밀릴 때부터 왜 연기금도 매도한 겁니다. 뭔 짓거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금 1312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자, 녹록지가 않습니다. 기관들 금융투자도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연기금도 오후에
1,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은 기관들만 매도한 것만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어, 외인들이 받았죠. 종가상 외인들이 받았습니다. 자, 뭐 만긴 날은 이런 수급 행태는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런다 그런다 치더라도 괘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 괘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기금. 그래서 웬일이지? 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자, 그런데 뭐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 분위기에서는 아마도 어, 파생 오늘 모션 만기이기 때문에 파생하는 개인들은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다 털리거나 하방 베팅 늘릴 수밖에 없었던 구조일 겁니다. 구조일 거고 시장 거래 대금이 오늘로 보더라도 코스피가 6조 5천억에 코스닥은 좀 강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6조 3천억. 아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의 거래 대금보다 적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좀 더 많은데 오전에는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적었어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2조 2시간 동안에 2조 4천억. 코스닥은 2시간 동안 3조 1천억. 그러니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적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외인들이 선물 가지고 지수 핸들링 하기가 상당히 좋은 장세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들 중에 금융 투자의 현물 매매가 지수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속 그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뭐 얘네들이야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 이용을 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그런가 치부하더라도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지수 핸들링을 하기가 수월하고 이 물량에 따라서 외인들은 선물 가지고 지수를 적절히 핸들링해 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야기는 결론은 지금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씨가 말라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은 전적으로 파생 게임을 하는데 치중해 있다라는 거. 기관들은 기다리면서 금융투자는 계속 차익 거래만 하고 있고 연기금은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치고 올해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거 중소형 종목들 괜찮은 거 페닉스를 만들고 중소형 종목들을 망가뜨려 놓았던 주범은 연기금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수급 분석해보면 보여요. 연기금이 다 망쳐놨습니다. 뭐 하는 족속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무튼 연기금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 붕괴 주범이다라는 거. 방송 저기 뭐 뉴스에서는 외인들만 얘기 나오죠. 외인들 매도 이야기만 나오죠. 연기금 매도 이야기는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연기금 감싸고 도는 걸까요? 주체 잡히는 게 개인 기관 연기금밖에 없으니까 외인들 매도한 것만 잡혀서 그것만 가지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수급 분석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종목들 얼마만큼 좋은 종목들 망쳐놓고 있었는지 지수도 마찬가지고 왜 이 짓거리 하고 있을까 연기금이 나중에 뭐 밝혀지겠지만은 올해 특히 2분기부터 나타났던 외인들의 중소형 종목들 수급 패턴하고 지수 수급 패턴에서는 연기금이 주범이었습니다. 특히 2분기. 개쓰레기 짓은 얘네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여전히 그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말을 좀 남겨주세요. 왜 그랬을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에서 아주 확실한 게 없어서 미국의 CPI가 높게 나와서 확실히 뭐 나타나는 뚜렷한 명분이 없어서 자, 이번 CPI는 어쨌거나 9.1로 높게 나오고 그게 6월 달에 중순 이후로 하락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7월 달에는 분명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6월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높을 텐데 이게 8월 달에 발표될 테니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 또한. 그리고 7월 말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으니 7월 말에 FOMC 금리 결정에서 뭐 100bp 간다는 이야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CPI 이후에 금리 결정은 그래도 뭐 예상보다 그렇게 되었었던 건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나타나는 것은 7월 달에 지표가 8월에 발표되는 것에서는 안정화될 거라는 컨센서스가 다 형성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이러한 부분과 FOMC 금리 인상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도 빅스텝 어제 결정을 했듯이 50bp 과연 투심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인가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영. 불안한 것은 뭐 현재 모습으로는 사실입니다. 음,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돼요. FOMC 7월 말의 결과도 확인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8월 중순에 있을 발표도 확인이 돼야 될 거고, 시간이 아직도 한 달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 옵션 만기 외인들은 상방이요 위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었는데 그래프로 보면은 외인들 구조로는 개인들은 하방 베팅 규모를 키워놔서 310 아래였으니까 개인들도 일정 부분 좀 수익이었을 거예요. 손실은 없었을 거예요, 누적으로. 기관들도 하방이었단 말이에요. 기관들도. 새끼들도 하방이었어. 그래서 외인들은 적절하게 좀 양보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위기도 그러하니까 더욱더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차월 무월 분위기는 외인들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봅니다. 지난주 이번 주 초반부터 살짝 보아왔던 거지만은 외인들은 여전히 푼 매도를 늘리고 있어요. 285 위로 이 315까지 푼 매도를 늘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300이 기준선이 될까요? 300. 더 아래로 내리지는 300 정도면 2300 기준이 됩니다. 300. 내려오면 반등을 할 거고 일단 마지노선으로 놓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위로는
이제 뭐 단계별로 저항이 있긴 한데 317 위로 일단 좀 매물이 쌓여 있어서 저항을 좀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찌되었거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푼 매도가 많은 것으로는 외인들은 현재 차월물도 상방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죠? 개인들은 하방이고 기관들도 일부 양다리거나 하방이거나 기관들도 하방이네요. 그죠? 제로슨 게임이기 때문에 물량을 한쪽이 상방이면 다른 쪽은 하방일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한번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물론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미선물이 마이너스 1%대 되니 아따 선물이 오히려 더 올라와 있네. 시장은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변동성 만들거나 애매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외인들이 오늘도 선물은 일부 매수해 줬는데 6월 14일부터 만기가 6월 9일인가 10일인가 했었죠. 6월 9일이었죠. 그다음에 이때는 하방 하다가 14일부터 누적으로 보면은 22,000개를 매수합니다. 더 늘어났죠. 누적 매수가. 엊그제 봤을 때는 18,000개였는데 늘어났어요. 계속 누적으로는 선물 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 저 아래권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서로 따져보면은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1200일선 아래부터 여기까지 22,000개를 매수를 했어요. 8월, 9월 그럼 이제 2달 남은 거죠. 9월물로 치자면 2달. 이만큼의 시간이 더 가야 될 텐데 외인들은 왜 여기서 2만 개 이상 매수를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이 저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시나리오로 자 8월 달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7월 말에 금리 결정과 8월에 또다시 7월 CPI 지표가 나타나는 결과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만일에 확인돼서 뭔가 시장에 투심이 회복이 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물을 누적으로 계속 밑에서 모아가는 걸 수도 있겠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생각을 본다라고 하면은 선물 매도를 늘릴 거란 말이죠, 외인들이. 상반기 내내 그러했듯이. 일단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지표. 수급 지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수 방향은 일단은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하방 메인들은 하방 지지선을 잡고 있고 위로 단기적으로는 317, 320 저항을 잡고 있고 요 안에서 지수를 움직이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시간 지나면서 변화를 주긴 할 텐데 변화 주는 과정은 좀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수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 잡고 그죠? 여기를 저점 잡아 놓고 300포인트 그죠? 위로는 317이니까 기술적인 흐름 타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빼봐야 뭐 지금부터 4%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힘겹습니다. 힘겹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수가 흐름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오늘 미국장 종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봐야 되겠지만은
저점을 한 번 더 깰지 아니면은 잘 반등해 줄지. 코스닥은 그래도 음, 코스닥의 흐름은 잘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기술적인 흐름은 괜찮죠. 코스피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연기금은 계속 저렇게 쓰레기 짓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V자 코로나 때처럼 V자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끌고 무언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서서히 지치고 미쳐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투심들은. 오늘 자료 보니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다 퇴출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모 펀드들도 다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 지금 수익률 상위 펀드 수익률이 상위 8개 평균 수익률이 이렇다고 하죠. 내노라는 상위 펀드 수익률이 1년 평균 수익률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펀드 매니저들도 다 지금 뭐 퇴출되는 상황이죠. 어디 가서 뭐 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던 짓이 그거니까 저들이 또 이제 뭐 부티크 만들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들 돈 모아가지고 뭐를 하거나 어디서 사무실 차려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문자 많이 날리면서 유도를 하거나 지금 뭐 개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든 다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지표 나오는 것도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 어떻게든 어떠한 형태로든 버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내야 됩니다. 얘는 버티고 견디는 자가 나중에는 승리자가 돼요. 근데 코스닥의 패턴을 보면은 코스닥의 패턴을 보면은 1월 달의 모습하고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만들어진 모습. 여기서도 한 달 동안 만들어진 모습. 단지 요 모습이 없었다는 건데, 요 모습이 짧게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는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이 그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2월 말 3월 초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이 모습이 유지되면서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코스닥은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코스피는 좀 불안한 위치에 있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종가가 관건이 되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만일에 코스닥이 이 흐름을 만들어서 잘 간다 그러면은 요때 살짝 올려놓고 21선에 안착하고 3월 달에 거래가 증가하면서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어요. 그럼 그것도 기대를 해볼 만 하겠죠. 그러한 흐름도. 그러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한 번 정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이후에 지표들 나오는 것들이 괜찮아지고 하면은 지수 흐름은 조금 더 종목들도 현재보다는 탄력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겠죠. 거래 대금도 10조 원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자, 아무튼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는 해보겠는데 일단 좀 단계별로 7월 말과 8월 중순 등등 좀 확인을 하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면서 가려는 심리가 다 반영이 되니까 기관들도 공격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외인들도 오늘 뭐 종가상으로는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외인들 매도하는 것을 아까 봤더니만 뭐 어디더라 노르웨이하고 싱가포르 스위스 쪽에서 대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국부펀드 자금들이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자료만 그 정도 자료만 좀 나옵니다. 저가 메리트 이야기 나오면서 장투 목적이에요. 쟤네들은 장투 목적.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많이 매수했네. 스위스, 노르웨이 국부펀드 많네요. 장기 투자를 하는 해외 기관들이 국내 주식 저점 매수를 꾸준하게 했다고 14일 날 발표를 했네요. 순매도한 규모는 19조 원, 20조 원에 그중에 이쪽 국부펀드 쪽, 유럽 쪽의 국부펀드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뭐 국부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니까 지금이 코스피의 한국 시장의 바닥권역으로 인식을 해서 들어왔을 것으로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조금 더 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것은 코스피가 왜일까요? 코스닥은 좀 더 탄력적이었기 때문에 올라온 위치가 좀 더 위에 있는데 코스피는 좀 바닥권역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코스닥처럼의 모습이었으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좋았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수급적인 요인과 흐름들이 지금 뭐 파생 게임 하고 있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묵묵치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가 과연 오늘 미국장이 지수가 방어 못해주면 코스피는 지금 자리에서 변동성 또 한번 만들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밀려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니까 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오늘 미국장 종가는 좀 확인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확인하고 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확인하는 확인할 내용들이 다 불안불안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자, 하지만 외인들의 파생 수급 구조를 생각하고 믿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종목으로는 뭐 드라마 쪽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몇 개 종목들은 조금 였죠. KT 알파가 갑자기 튀어서 우영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더라고요. 하고 갤럭시 하모니트리가 갑자기 튄다 싶었더니 이게 우영우 그 박은빈이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기관들도 그리고 뭐 권리라고는 조강 아이라리가 실리콘투하고 점상을 갖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좀 움직였고 진원이가 좀 강했죠 오늘.
선언이 진메타하고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뭐 폴라리스 쪽은 이뮨매드 관련주라 좀 상승을 했고 강하지는 않았는데 다음에는 뭐 개별 이슈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코로나가 켄타우로스죠. 켄타우로스가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진단 키트든 한번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일부 뭐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최근에 계속 그러했죠. 종목들이 테마를 타더라도 선별적인 흐름을 만들다 보니 뭐 같이 뭐 짝짓기 매매하기도 어렵고 이놈 움직이다가 저놈이 나중에 움직이고 그런 패턴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야, 어떤 놈이 강하다, 어떤 놈이 약하다라고 이야기가 어려워요.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진단키트도 다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진단키트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흐름을 잘 타는 종목들은 뭐 미리 선취해놓고 좀 기다리면은 한번 수급 들어와서 올려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서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제 유유제약도 있었으니까 유유제약 좀 주시를 해서 보시고요.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 1우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인 건 2루가 탄력적입니다. 어제도 강하게 움직여서 3, 어제도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라서 유유제약 1호하고 유유제약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부 분할하고 어제 윗골이 길어졌을 때 또 매수하고 요거 우리 집중적으로 봅니다 했던 종목인데 참고하시고요. 1우하고 본주하고 같이 세트로 보세요. 같이. 팔 년째 울고 먹고 있는 종목이니까 잘 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제 이야기했었던 종목 중에 노터스도 노터스 오늘 이게 뭐 무중 때문에 휘황찬란하게 올라가다가 바닥권역에서 거래 터졌는데 오늘 살짝 흘러내렸죠. 노터스도 제약 바이오 쪽인데 노터스는 경구용 치료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뭐 그 이슈로 움직일지 아니면 기술적인 흐름으로 며칠 앞에 텀이 있었으니까 이 텀을 가지고 움직일지 아니면은 짧게 기술적인 흐름 좀 수축이 되고 있으니까 시간차를 두고서 한번 움직여 줄 수 있을 텐데 그제 매수하신 분은 그 흐름 조금 타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시티즈는 어제 금리 결정 이후로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죠. 뭐 이제 스탑 자꾸 대응하신 분들이야 이제 재매수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무증설이 돌다가 거래 없이 내려버렸는데 얘는 올라오면 한번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올라오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오거나 밑에서 한번 올려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래량 좀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더 신하우징은 잘 만들어 가다가 2, 3일 사이에 뚝 떨어졌죠. 만들어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다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아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매수하거나 추매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 혹시 보유 중이셨던 분은, 매도 못하고 보유 중이셨던 분은 내일 모레 뭐 확인하면서 좀 대응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도 없고, 주도하고 있는 테마도 없고, 지금 뭐 강했던 녀석은 이제 막 이제 점상가는 무중 권리락 효과 보여주는 애 외에는 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일부 계속 장중에 순환하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트레이딩 하기도 녹록치는 않으실 거예요. 녹록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기도 쉽지 않은 장세고, 보유하는 거는 불안불안하기만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어떻게든 여기서는 지금 뭐 혹여나 지수가 한 번 더 내려오거나 흔들리거나, 코스닥은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 코스피는 흔들리거나 내려오거나 내려왔다 올라오거나 하더라도 이 구간을 잘 견뎌 가셔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조금은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양봉 한번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올릴 수 있는 자리인데, 미국의 지수가 우리 시장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니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렇죠? 확인하고 가도록 합시다. 확인하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아마 힘을 써도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연속성 가지고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뉴스 나오거나 할 때마다 일부 수급 등 종목들은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여질 수는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렇게 강하게 추세를 타고 뭐 휘황찬란하게 올라가거나 막 그러기는 이제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그쪽으로 쏠려서 생각을 하는 것도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수급 들어오는 녀석들도 순간순간 들어오다가 워낙 이제 페니세리우로 종목들이 내려와 있으니까 어떤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국제약품처럼 이 계속 윗꼬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지약도 마찬가지였죠.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이제 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는 건데, 저런 모습들이 나와서 저런 과정들이 아직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수급이 추가로 들어와서 양봉을 올려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겁니다. 아직. 물론 일부 종목들은 잘 올라오는 애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런 모습 만든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다. 수급 시장이. 그렇게 투심은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때 매수했다가 막 싹 올라오면 분할 매도하고, 윗꼬리 만들면은 일부 기다려서 또 한번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분할하고, 그렇게 축소 추매를 하면서 관리를 잘 해가면서 흐름을 타면은 좀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연기금이 2분기에 종목들 망가뜨린 종목들이 상당수 많아요. 상당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샘플로 언급을 할게요. 이게 DL건설이라는 종목인데, 이 연기금 수급 잘 들어오다가 2분기부터 연기금이 아작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부터 핥아 먹고 있죠.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와 기업은 괜찮으면서 실적도 받쳐주고 좋았는데 잘 만들어가다가 또 2분기에 연기금 수급으로 저러한 패턴을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연기금이? 아직 밝혀지는 건 없죠. 얘기 나오는 건 하나도 없죠. 왜 저짓거리를 했을까? 제가 연기금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있습니다.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저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형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6월 패닉셀에서 제일 많이 매도한 게 연기금이었으니까. 외인들이 아니에요. 외인들도 매도를 했지 당연히. 연기금이 저짓거리 하고 있었다니까. 싸게 사게 해주려고 누구한테 국부펀드한테 노르웨이 왜 저런 개쓰레기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건 샘플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하니 그렇게 망가진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결론은 그러한 종목들을 찾아서 줍줍 해놓으면은 1년, 2년 뒤에는 엄청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 종목 3개만 들어오시면 되죠. 우리 포트 종목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도 열이 받아서 제가 그냥 샘플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이 2분기에 연기금이 그렇게 괜찮은 종목 망가뜨린 것들이 널렸어요. 널려 있습니다. 수급 놓고 종목 돌려보면서 잘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섹터별로 골고루 다 있어. 그러니 올해 연기금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죠. 왜 그렇게 지들 손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쓰레기 짓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종목들 줍줍해서 1년, 2년만 기다려서 뒤에 보면은 엄청난 수익으로 보답이 올 겁니다. 중장기 포트는 지금 기회인 것은 맞아요. 단지 시간의 문제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 혹시 이래 뱉어놓고서 여기 밑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핥고 있는 것은 도대체가 연기금 때문에 망가진 종목들 잘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때를 놓고 쭉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더 내려오든 강하게 반등을 하든 위치는 바닥권형인 것만은 바닥권형인 것만은 단지 여기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가 가지고 기다리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이라고 봅니다. 제약바이오가 하락 이후 페니셀 때문에 페니셀을 그나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하락한 지 오래된 종목 중에 하나죠. 제약바이오가. 그러니까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코로나 재확산 분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분위기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오만 가지 또 저런 질병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이클이 큰 사이클이 있어서 한번 시세 주고 나면 나중에 또 돌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앞으로 지금 시대에 지금 최소한 이하의 60대 이하의 사람들은 100세 이상 살 수가 있을 텐데 아프면서 100세 이상 산다 그러죠. 아프면서 100세 이상 살아. 좀 이상한가요, 표현이? 어떻게든 병원 가고 약을 먹어야지 되는 거죠. 몸이 노화되는데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고령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중국도 2000 몇 년부터 1, 2년 뒤부터인가 꽤 3억이 된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약과 병원 진료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약이 소모가 많이 될 거고 제약 바이오주들은 어떤 테마 형성이 되었든지 간에 흐름을 또다시 만들어갈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중단기적으로 하락 파동도 제일 먼저 겪고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 살아날 때는 또 한번 그렇게 사이클 만들면서 살아날 가능성 봐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도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 어, 이제 초점 맞춰서 어떠한 임상이나 어떠한 제품을 주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가지고 좀 타겟팅해서 종목들을 엄선할 필요도 있겠죠. 물론 다 움직인다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겠죠. 셀트리온 형제부터 해서 삼바부터 해서 등등등등 대형주도 많이 있잖아. 강하게 움직이겠죠. 얘네들도. 개별주들은 보는 종목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국제나 유유 계속 보고 있잖아요. 움직일 때는 단기성, 스윙성,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8년째, 9년째 매매하고 있으니 그런 종목들도 보면서 실제 매매해가면 되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현재 최근 페닉셀에서 그래도 이후에 움직여지고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움직이고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쪽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의 코로나나 두창 분위기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먼저 하락 파동 겪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쪽에 가격 메리트를 느끼는 투심들이 수급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후에 주도 섹터로 나올지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뭔가 명분과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반기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되고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어느덧 한 주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자, 쉽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고 행보를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기운 냅시다 우리. 기운 냅시다.
시장이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하락했다고도 하죠. 제일 많이 하락한 배경인 연기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지 자꾸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개미들의 뭐 이야기들 뉴스에서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우리 시장의 구조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들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알고 공부해 가야지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개미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도 해드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주장할 때는 같이 주장도 하고 해야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구간을 우리는 힘들더라도 잘 견디고 버텨가도록 합니다. 시간은 변동성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은 절대 변동성을 못 이깁니다. 파생 측면에서는 시간은 깡통입니다. 오늘 낮에 정혜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노터스 분야가 어디예요? 제약바이오죠. 이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도 관련이 있어요. 기술적인 흐름을 탈 텐데 며칠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빨리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흐름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이 정도에서 뭐 손절하고 다른 거 매매하고 하느니 좀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자, 내일 아침에는 오늘 미국장이 하락하면은 지금 야선이 마이너스 1.4p 정도 되는데 하락 정도에 따라서 개파락해서 양봉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락 패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만일에 오늘 미국이 잘 반등해서 뭐 약보합이나 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마감을 해준다. 지금 가지고는 몰라요. 지금 독일도 1% 하락하고 있어서 밀린 것도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아까는 우리 장중에 보합까지 올라왔다 1% 빠진 거니까 오늘 중국도 반등하다가 그냥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아니 일단 미국장이 우리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종가 확인하고 아침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어요. 조금만 뭐 약보합 정도로 마감해줘도 내일 아마도 흐름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환율도 참 1312원 그리고 어, 좀 얘기가 계속 나오네. 네, 미국의 옐런과 우리 추 부장관하고 어, 뭐 통화 얘기도 나오는데 옐런이 16일 날 내일 방문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하면 이제 통화 수합 이야기도 나올 거예요. 통화 수합.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은 안정화로 갈 수가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외인들 수급도 그렇고 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또한 좀 주말에 체크를 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어, 자, 힘든 구간이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견뎌가도록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